부동산 대책, 매물 잠김 현실화, 정부 대책이 집값 폭탄 터뜨렸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 김태수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서울 광서구에 보유할 아파트를 팔려고 석 달째 매물로 내놓았는데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매물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억 단위로 가격을 내렸는데 또 내리라는 말인가? 평생 모은 재산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집주인들이 똑같은 악몽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집, 계속 떨어지는 시세,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수없이 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박용희 씨는 올해 65입니다. 2021년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상황은 참담합니다. 집값은 당시보다 크게 떨어졌고 재건축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더 큰 문제는 팔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물로 내놨지만 아무도 보러 오지 않습니다. 가끔 연락이 와도 턱없이 낮은 가격을 부릅니다.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격에 팔면 수천만 원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 팔면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부동산에 묶어두었는데 이제 와서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다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빨리 팔아야 한다고 했고 그녀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거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이 올라가고 재건축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사려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녀가 보유한 아파트는 이제 그저 매달 관리비와 세금만 나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규제를 쏟아냈지만 결과는 시장의 완전한 동결이었습니다. 매물은 넘쳐나는데 사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동욱 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는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거주용이고 하나는 투자용이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는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날아왔고 양도세 중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급하게 투자용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같은 단지의 매물이 수십 채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모두 그와 같은 처지의 다주택자들이었습니다. 정부 규제를 피하려고 급하게 내놓은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진 것입니다. 가격을 내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 아무리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보유하자니 세금 폭탄이 두려웠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그는 결국 큰 손해를 감수하고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급매로 낮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자 그 가격이 새로운 시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집주인들이 분노했습니다. 한 사람의 급매가 전체 단지 시세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웃 간의 다툼이 일어났고 단지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물 잠김 현상의 실체입니다. 팔고 싶어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없고 그렇다고 안 팔자니 계속 떨어지는 시세를 지켜봐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선의를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집값을 잡아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거래는 끊겼고 누구도 집을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수진 씨는 신혼부부입니다. 정부 대책 덕분에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규제가 너무 심해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를 만들어 놓고 정작 서민들이 집을 사려고 하니 대출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집값은 떨어졌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결국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와 같은 처지의 젊은 부부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정부 대책은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한편 집을 보유하고 있던 중산층은 더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정민 씨는 평생 성실히 일해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소형 아파트 하나를 더 샀습니다. 월세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규제가 시작되면서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금이 폭증했고 양도세도 중과되었습니다. 월세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급하게 팔려고 했지만 앞서 말했듯 매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노후를 대비한 것뿐인데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세금 성실히 내고 법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민원을 넣고 항의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정부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거스리려 했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고 규제를 강화하면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라고,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 거라고. 하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했고 표를 의식한 정책을 난발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참담한 상황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불행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유일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고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 대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집값이 다시 예전처럼 오른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주택 공급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당장 팔아야 하는지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과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손익분기점을 찾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재무설계사 등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3년, 5년 후를 내다봐야 합니다. 정부 정책도 결국 바뀔 것이고 시장도 언젠가는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버티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동산에만 올인하지 말고 자산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투자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 곳에 모든 걸 걸면 위험합니다. 이철호 씨는 이런 원칙들을 지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산을 재배치했습니다. 집 한 채를 손해보고 팔았지만 그 돈으로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또 다른 집은 계속 보유하며 장기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웠고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냈고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도 그의 전체 자산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반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명수 씨는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매물을 내놨다가 다시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가격을 조금씩 내렸지만 여전히 시장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세금과 이자는 계속 나가고 집값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일찍 현실을 받아들였다면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지만 우리의 인생까지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유연하게 변화하며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살 길은 있습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물론 무모한 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